황혼의 왈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린다. 김영숙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65세의 그녀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교사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또 이 시간이네. 영숙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한다. 오늘은 남편 기일이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영숙은 침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앨범들과 편지들 사이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걸 어디서?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남편이 신혼 때 사준 카메라였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추억을 담았던 그 카메라.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영숙. 아직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지막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 우리 마지막 사진이 여기 있었구나. 영숙은 카메라를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날 아침 영숙은 동네 현상소를 찾아갔다. 젊은 직원이 카메라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이 카메라는 너무 오래돼서 현상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품도 많이 상해 있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지막 남은 남편과의 추억마저 잃는 것 같았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이런 오래된 모델은 저희도 처음 봐서요. 영숙은 카메라를 다시 품에 안고 현상소를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영숙은 그저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카메라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영숙의 독백이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밤이 되어도 영숙은 잠들 수 없었다. 카메라가 있는 거실로 나와 다시 그것을 손에 들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영숙은 카메라에 대고 속삭였다. 동네 구석진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사진관. 박사진관이라는 간판이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다. 영숙은 망설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서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진관 주인 박정우가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맞이했다. 6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혹시 이런 오래된 카메라 고칠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의 눈이 반짝인다. 어머, 이건 정말 오래된 모델이네요. 제가 젊을 때 쓰던 것과 똑같은 기종이에요. 정말요? 그럼 고치실 수 있나요? 한번 봅시다. 정우가 돋보기를 끼고 카메라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영숙은 초조하게 정우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정우의 손가락이 카메라의 이곳저곳을 만지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외관은 많이 상했지만 기계 부분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데 필름이 아직 들어있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본다. 네, 그게 제 남편이 찍은 마지막 사진들일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잠긴다. 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시죠? 물론이에요. 시간은 얼마든지. 그런데 사모님, 차 한잔하고 기다리시겠어요? 작업하는 동안 이야기도 나누고요. 영숙은 정우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기대감마저 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폐를 끼쳐도 될까요? 무슨 말씀을요? 손님이신데. 정우가 끓인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영숙은 사진관 곳곳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아이들의 성장 사진까지. 한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장님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나 보네요. 네, 40년 넘게 했죠. 이 동네 사람들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 지켜봤어요. 4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사모님도 뭔가 오래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셨나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나 자세에서 느껴져요. 품격이 있으시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우의 능숙한 손길로 카메라가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관을 찾았다. 정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요?
카메라가 고쳐졌나요?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에요. 정호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다. 사진이 모두 살아났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괜찮나요? 한 장씩 천천히 보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남산타워 앞에서 웃고 있었다. 어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번째 사진에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세 번째 사진에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보며 식사하는 행복한 표정들이 담겨 있었다. 좋은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 사진들이 없었다면 천만에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요. 영숙이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보며 말했다. 이 장소들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 가기엔 좀 쓸쓸할 것 같은데. 영숙이 망설이며 말했다. 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사진도 찍어드리고요.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다. 그의 진실한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회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저도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못했거든요. 영숙의 마음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함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출발할까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남산타워 앞, 영숙과 정호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숙은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영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래도 느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호가 카메라를 들어 영숙의 모습을 담았다. 사장님, 사진은 정호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친구 사이잖아요. 영숙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그럼 정호씨. 네, 영숙씨. 두 사람은 사진 속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았다. 명동의 작은 카페, 한강변의 벤치, 창덕궁의 후원까지. 이 카페가 아직도 있네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들어가 볼까요? 카페 안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죠. 어떤 분이셨어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참 다정하고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진부해서 재미없다고 놀렸지만요.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저희 집사람도 비슷했어요. 저보고 너무 장난기가 많다고 했죠. 사모님도. 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정호씨 계속 웃고 계시네요. 슬퍼만 하면 떠난 사람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웃으려고 해요. 영숙은 정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감동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다음날 두 사람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게 얼마만인지. 좋으시죠?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에 도착한 두 사람. 영숙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매일 보는 것과 가끔 보는 것은 달라요. 영숙 씨가 있어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고요. 영숙이 정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봄바람처럼 따뜻해지고 있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숙 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영숙이 걸음을 멈추고 정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그동안 숨겨왔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저도 그래요. 영숙이 공감하며 말했다.
특히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런데 영숙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정호 씨, 저 너무 급진적인가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박집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다. 다음날 아침 산책을 나온 두 사람 앞에 영숙의 큰아들 민수가 나타났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수야? 어떻게? 지영이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여행을 간다고.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수가 정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숙과 민수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우는 바닷가에서 기다렸다.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다고.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영숙은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정우를 향한 마음만큼은 확실해졌다. 민수야,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겠니?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영숙이 정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정우씨, 저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숙은 매일 아침 정우의 사진관에 들러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우는 영숙에게 간단한 사진 보정일을 가르쳐 주었고, 영숙은 생각보다 빨리 익혔다. 영숙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아요. 정우가 칭찬했다. 선생님을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럼 오늘부터는 제 어시스턴트예요. 정말요? 급여는 얼마죠? 영숙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점심 식사 대접으로 어떨까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다. 단골 손님들도 영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영숙에게 제안했다. 영숙 씨, 댄스 배우고 싶지 않아요? 댄스요? 이 나이에? 왈츠 같은 거요? 우아하고 로맨틱한. 영숙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제가 춤은 정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영숙은 정우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 동네 문화센터 왈츠 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툰 스텝을 밟았다. 아, 제발 밟으셨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긴장돼서. 선생님이 다가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남성분이 리드를 해주시고 여성분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돼요. 몇 번의 연습 끝에 두 사람은 조금씩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스텝,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천천히 왈츠를 춰나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영숙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정우가 영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영숙씨, 감사해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우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멀지 않아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영숙의 집.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민수, 딸 지영,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우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다. 얘들아, 정우씨야. 엄마가 요즘 많이 이야기한. 안녕하세요.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수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딸 지영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사진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40년 넘게 했습니다. 손녀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영숙이 당황하며 수진아 라고 말하려는데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 그럼 결혼하실 거예요? 어른들이 모두 긴장하는 순간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호의 진심이 전해져 왔다. 저녁 식사 후 지영이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영아,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며칠 후 정호의 사진관에서 영숙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다. 정호가 카메라를 들고 영숙을 바라봤다.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세요. 그냥 평소처럼. 영숙이 정호를 바라보는 순간 셔터가 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표정이 그대로 담겼다. 사진이 현상되었을 때 영숙은 놀랐다. 주름은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젊은 시절 못지않은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사랑받는 여자의 표정이에요. 정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영숙은 그 사진을 소중히 액자에 넣어 침실에 두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이 사진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난 행복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안 바닷가. 영숙과 정호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가 두 사람의 발끝을 간지렸다. 정호씨, 정말 아름다워요.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영숙씨가 옆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영숙이 정호의 어깨에 기댔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영숙이 가방에서 낡은 카메라를 꺼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카메라였다. 이 카메라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그러게요. 이젠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정호가 영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영숙씨,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옆에서 미소 짓는 당신을 보고 싶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숙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 그래요. 정호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두렵지 않아요. 정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반지였다. 영숙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늦은 나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정호씨. 영숙이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보내주었다. 영숙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정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이제 정말 우리네요. 영숙이 정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진관 뒤편에 마련한 새 집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벽에는 그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도 많은 추억을 만들었네요. 영숙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정호가 음악을 틀었다. 처음 배운 왈츠 음악이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 왈츠 한 곡 할까요? 좋아요. 거실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 이제는 서툴지 않았다. 마치 평생을 함께 춤춰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영숙과 정호의 왈츠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우아하고 감동적이었다. 정호씨,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숙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두 사람의 왈츠는 계속되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들의 사랑은 석양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의 왈츠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낡은 카메라는 이제 선반 위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추억을 간직했던 그 카메라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증인이 되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